포물선 운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물리학 시간에 보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이 됐었죠? 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조금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비보존력이 어떤 게 있냐? 마찰력, 그 다음에 공기저항, 그 다음에 좀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자기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요 포물선 운동 우리 공기 저항은 무시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마찰도 마찬가지고 자기력은 없겠죠. 그러면 요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중력만 작용하죠. 중력은 보존력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만 작용하는 이런 운동 상황에서는 보존이 된다는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계산한 거예요. V0로 세타의 각도로 처음에 쐈고, 그랬을 때 이 V0라는 속도는 수직 성분, 수평 성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5점이에요. 5점. 5라는 점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쐈으면 얘가 가다가 최고점에도 도달하겠고 다시 떨어질 텐데, T초 후에 이 야구공이 지나가는 그 임의의 점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T초 후에 이 야구공에 지나가는 그 점, 네, 그때 속력은 V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수평 성분 같은 경우에는 등속 운동이다 보니까 그대로죠. 그리고 수직 성분은 T초 후니까 T초마다 마이너스 G씩 이렇게 속력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위는 요 A 지점에서의 변위예요. 변위는 등속 운동이니까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Y는 등가속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응용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H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을 우리가 뭐 최고점인데 여기를 H라고 할까요? H라는 지점에서는 최고점이고, 이때는 뭐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밖에 없고, 수직 방향 속력은 빵이고, 뭐 이 높이는 이거고, 네,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수평 도달 거리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2세타가 90도일 때, 즉 세타가 45도일 때 최고로 멀리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결과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요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보존이 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점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 텐데, 공의 질량은 m이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기준은 수평면, 요 면이죠. 요 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겠죠.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운동 에너지는 원래 EK라고 하죠. 근데 5점에서의 EK니까
EKO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물리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첨자를 2개나 붙였는데, 네, 오늘은 조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몇 시에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m, 근데 이때 속력이 v0니까 v0의 제곱이다. 네,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위치 에너지를 원래 포텐셜 에너지에서 EP라고 하잖아요. 근데 O점에서의 EP니까 EPO라고 해보겠습니다. EPO는 얼마예요? 네, 수평면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빵이죠. 기준면이니까. 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 E라고 그냥 적으면 되는데 EO라고 해봅시다. O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거는 EKO 더하기 EPO인데 2개 더하면 EPO는 0이니까 그냥 2분의 1 mv0 제곱이 됩니다. 네, 이게 O점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자, 이제는 시간 t초가 지났어요. t초가 지나서 이제 A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이것도 A의 그거니까 EKA라고 할까요? 네, EKA는 2분의 1 m에, 자, 여기 속력이 V라고 나와 있죠? 네, V라고 나와 있으니까 V 제곱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V 제곱이라는 거는 수평성분, 수직성분으로 나누면 이제 수평성분은 V0, 하여튼 Vx고 수직성분은 Vy죠. 근데 요 V랑 Vx랑 Vy가 무슨 관계예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V 제곱은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이 될 겁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m의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Vx가 얼마죠? Vx는 V0 코사인 세타로 고정입니다. 등속이에요, 등속. 그 다음에 Vy는 네, 처음 속력 V0 사인 세타 플러스 플러스 AT인데 A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G죠? 그래서 마이너스 GT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m에 자, Vx 대신에 V0 코사인 T 하면 V0 제곱 코사인 제곱가 되고, 뒤에 게 조금 복잡하겠네요. 요거 자체를 완전 제곱해야 되잖아요. 완전 제곱하면은 보라색으로 쓸까?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V0 사인 세타 GT 플러스 G제곱 T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근데 요거 두 개는 V0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그냥 V0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까지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써보면은 이쯤에 써볼까요? 2분의 1 m v0 제곱이 되고, 그 뒤에 항은 요 항은 이제 2분의 1 m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는 없어지고 m v0 사인 세타의 gt,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플러스 2분의 1 m g제곱 t제곱이네요. 그래서 이 결과만 정리해서 한 번 더 써보자면 EKA는 2분의 1 mv0 제곱 마이너스 mv0 사인 세타
GT 플러스 2분의 1 M G제곱 T제곱. 네,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볼게요. 요거는 EP인데 A점에서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EPA라고 합시다. 자, A 지점에서는 높이가 얼마예요? Y죠, Y. 요 값. 네, Y입니다. 그래서 mgy인데 y라는 건 mg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m 2분의 1 g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풀면 얼마예요? mg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m g가 두 개네요. g제곱 t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PA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역학적 에너지 EA는 EKA 더하기 EPA가 되겠죠. 자, 그래서 EKA 먼저 써주면은 2분의 1 MV0 제곱 마이너스 MV0 사인 세타의 GT 곱한 거 플러스 2분의 1 M G제곱 T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PA를 여기 뒤에 더하면 mg v0 sin 세타의 t 마이너스 2분의 1 m g제곱 t제곱이네요. 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얘랑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알파벳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mv0 gt 여기도 mv0 gt sin 세타.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쌤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어떤가요? 얘 똑같죠? 없어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요거만 남네요. 2분의 1 m v0 제곱이 됩니다. 뭐가?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요게 값이 어때요? 아까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했죠? 위에서 이 O는 2분의 1 MV 제곱 나왔잖아요. MV 제로 제곱 나왔잖아요. 이 A도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네요. 똑같네요. 똑같은 거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보존됐어요? 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진짜 보존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방금 증명한 거고요.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EA는 처음 O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EO와 어떻다? 네,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네, 우리 뒷장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서술을 해보면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각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고점 사실 안 해봐도 되는데, 왜냐면 A가 임의의 점이니까 뭐 최고점까지 다 포함하는 점이긴 한데, 그래도 최고점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점에서도 한번 보존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점을 H라고 하면은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KH겠고,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최고점에서의 속력이 얼마죠? 네,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밖에 없어요. 왜냐? 수직 방향 속력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 속력은 얼마죠? 등속 운동이죠. V0 코사인 세타로 계속 쭉 등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분의 1 m의 속력이 V0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그래서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다가 한 번만 결과도 쓰겠습니다. 2분의 1 m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고점에서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mg h, 라지 h라는 표현을 앞에서 썼었죠. 그래서 h가 얼마인데?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고 앞장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고, 앞장에서도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EPH는 mg 곱하기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인데, gg 없어지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고 m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EPH는 2분의 1 m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와, 그러면 EH 역학적 에너지는 EKH랑 EPH의 합인데,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 mv0 제곱으로 묶어주면 KH는 코사인 제곱 세타만 남고 얘는 사인 제곱 세타만 남죠? 이거는 1이니까 결론은 2분의 1 mv0 제곱만 남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앞장에서도 2분의 1 mv0 제곱이었죠. 최고점에서도 2분의 1 mv0 제곱으로 동일하네요. 그래서 보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포물선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인쇄를 제가 흑백으로 해줬는데, 여기 인쇄한 거에다가 이렇게 좀 형광펜이라도 이렇게 칠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 그래프가 뜻하는 바가 뭐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처음 O점에서 얼마예요? 빵이죠, 빵. 빵이야.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면 빵이 된다, 이런 얘기고, 운동 에너지는 요 5점에서 몇입니까? 네, 처음 속력이 V0였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느려지니까 내려가고,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빵입니까? 빵은 아니죠. 최고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최고점에서 요 X방향 속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제일 작지만 0은 아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다시 내려오면서는 속력이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계속 일정하게 2분의 1 mv0 제곱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포물선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1번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 푸셨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는 질량이 지어져 있네요. 질량이 1kg인 공 A를 30도로 던졌더니 뿅 이렇게 됐다. 근데 속력이 몇이래요? 10m/s로 던졌대요. 30도로 10m/s. 그러면 우리 요 특수각이니까 수평 방향 처음 속도랑 수직 방향 처음 속도를 다 알 수 있죠? 수직 방향은 5m/s가 있고 수평 방향은 5루트 3m/s일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은 5루트 3m/s로 일정할 거예요. 수평 방향 속력은. 그다음에 수직 방향 속력은 이제 1초에 10m/s씩 아래쪽으로 속도가 변화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근데 동시에 그 순간에 동시에 공 B를 높이 H에서 동시에란 말이 중요합니다. 공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두 개가 어떻게 되나요? T1일 때 충돌한대요. 충돌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동시에 출발했는데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 딱 그 위치에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바로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B의 수평 방향으로 던졌잖아. 몇으로 던졌을까? 속력이. 그걸 알려면 충돌했다는 걸 이용하면 되죠. A랑 B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만난 거야. 충돌했다는 거니까. 동시에 만났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 속도가 어때요? 얘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5루트 3m/s로 출발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T1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죠? 도대체 그래서 몇 초 후에 여기서 충돌했냐? T1을 구하려고 하는데 T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A의 운동을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H를 모르니까 B가 얼마나 떨어졌을지는 아직은 모르고, 근데 A가 수평면에서 다시 수평면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A의 수직 방향 속도를 이용하면은 요 몇 초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일까? 최고점에서는 수직 방향 속력이 빵이죠. 그러면 지금 원래 수직 방향 속력이 5m/s였는데 빵이 되려면 몇 초 걸릴까? 1초에 10m/s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가는데 0.5초 걸립니다. 그러면 최고점에서 다시 여기로 가는 데는 그것도 0.5초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입니다. 1초. 그래서 T1은 1초예요. 네. 그러면 B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단 얘기예요? 1초 걸렸단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H는 10m다. H라는 건 B가 1초 동안 떨어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Y 수직 방향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수직 방향 변이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거를 부호는 반대겠지만요. 그럼 얼마일까?
요 B에 떨어지는 높이 y는 원래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응용하면은 v0는 빵이죠. 그 수직 방향 속력이 빵이죠. 그다음에 a 대신에 마이너스 g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거든요. 근데 g가 얼마고? 10이고 t는 1초.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10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m예요. 그러니까 5m 떨어진 거야. 그 말은 h는 5라는 얘기겠죠. 5m.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t가 0.5초일 때 A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12.5J다. 이때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최고점. 이때가 T는 0.5초야. 그럼 이때 도달한 높이를 우리가 알면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래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는 빵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2분의 1 m이 1kg v 제곱이니까 50이네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는 모르겠고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속력은 5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m의 5루트 3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75네요. 그래서 2분의 75다. 그치. 2분의 75가 아니고 네모 더하기 2분의 75다. 근데 이게 얼마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50이죠. 그래서 네모는 100 빼기 2분의 75. 50 빼기 2분의 75. 그러니까 2분의 100 빼기 75잖아요. 2분의 25니까 12.5. 위치 에너지는 12.5가 맞네요.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0부터 t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1초 동안 B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5루트 3이다. 수평 방향 속도 5루트 3이라 그랬죠? 곱하기 1초 하면 5루트 3m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